목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 팡팡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봅니다. 네, 저도 참 안타까웠는데요. 마지막 돌고래 화순이 소식 들려주시죠. 네, 제주에 그 수족관에 돌고래를 가둬놓고 묘기를 부리도록 훈련시키는 체험시설이 있었는데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위치한 제주 마린파크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돌고래 화순이가 최근 폐사했다고 합니다. 화순이는 큰 돌고래에 속하는데요. 일명 돌고래 쇼에서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종입니다. 제주도 해양산업과에 따르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시설에 방문해서 화순이가 죽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화순이는 그 시설에서 만지기와 또 지느러미를 붙잡고 헤엄치기 체험에 도움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돌고래가 폐사하게 되면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고래류는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이기 때문인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물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 그 소유주나 거래 당사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그 동물이 폐사를 할 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그 관할청이 영산간 유역 환경청이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화순이는 지난주쯤 죽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폐사 신고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폐사 신고가 완료가 되면은 부검을 통해서 폐사 원인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자님, 환경단체는 화순이의 죽음이 예견됐다고 규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 돌핀스의 공동대표인 조약골 씨는 화순이가 마린파크 수족관 시설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게 불보듯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린파크에서 지난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돌고래 4마리가 잇따라 폐사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해 8월 돌고래 안덕이가 폐사하고 같은 해 9월에는 달콩이가 또 올해 3월엔 낙원이가 그리고 이번에 화순이가 차례로 폐사했는데요. 이 시설이 애초에 돌고래가 건강하게 지내기엔 부적합한 환경이기도 하고 또 짧은 기간 옆에서 돌고래들이 죽어나가는 걸 봐왔던 화순이가 받았을 스트레스는 상당했을 거란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하마터면 화순이의 죽음이 더 늦게 알려질 수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돌고래 쇼를 동물 학대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돌고래 쇼를 운영하는 업체는 시설 안에서 돌고래가 죽을 경우에는 이런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데 대해서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물권 활동가들이나 단체에서 수족관 시설을 자주 찾으면서 평소에 보이던 돌고래가 안 보이면 폐사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돌고래 죽음이 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제주 마린파크 홈페이지 내에서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예약하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한 활동가가 직접 시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직원으로부터 이제 우리 시설은 영업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화순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화순이의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네, 사실 화순이를 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다른 돌고래였던 낙원이가 죽고 난 이후였는데요. 8개월 동안 해당 시설에 있던 돌고래 3마리가 잇따라 폐사를 한 겁니다. 여기 대해서 우려를 했던 당시 지역 단체는 물론이고 동물권 행동 카라 같은 전국 동물권 단체에서도 참여해서 제주도와 또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화순이를 즉각 방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선 화순이가 지낼 수 있는 바다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5월 화순이가 제대로 눈을 못 뜰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 게 확인이 되면서 범국민 화순이 긴급 구출 작전이라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또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주도와 해수부, 사업자와 동물권 단체들의 면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기관과 단체가 본격적으로 화순이 방류에 대한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제주도
자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로는 어쨌든 마린파크 대표에게 화순이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대표한테서 화순이를 사드려야 되는데 그 가격의 협상이 일단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화순이는 사실 그냥 바다로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또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핑크 돌핀스의 조얄골 대표는 당시 화순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 단체가 모금을 해서라도 화순이 몸값을 지불하겠다라면서 무릎 꿇고 빌 정도로 화순이를 방류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와 해수부는 당시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또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얄꿀 대표는 결국 그들 역시 화순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일조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순이의 죽음에 제주도와 해수부의 책임도 있다 이런 주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얄꿀 대표는 또 제주도와 해수부의 책임을 말하면서 다른 수족관 돌고래에 대한 방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수족관 돌고래가 모두 23마리인데 제주에만 2개 업체에 8마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동물을 가둬서 전시하거나 체험 활동을 하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대해서 동물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번 화순이의 죽음이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까요? 남은 수족관 돌고래들의 운명은 어떨지 이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꺼진 줄 알았더니네요. 네, 사실 팡팡 뉴스에서 몇 번 다뤘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또 전하게 됐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했던 병원이었죠. 어제 이 꺼진 줄 알았던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재판 진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8년 12월 당시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걸고 녹지병원 측에 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개원 시한인 이듬해 2019년 3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제주도는 이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음 달인 4월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자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이 부당하니까 이 조건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그리고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도 취소하라는 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나왔었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문을 열어서 업무를 시작했어야 했다.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한 것이라고 본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던 녹지병원 측이 항소를 제기했고 그 판결이 어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녹지병원 측은 사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병원 문을 열지 못한 것이니까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조건부 허가로 인해서 병원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판결이 나오자 영리병원에 반대를 해왔던 의료영리와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판결 직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 의료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아울러서 이번 항소심 패소의 결정적 원인은 영리병원은 안 된다는 도민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제주도청에 있다고 또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피고인 제주도 측은 우선 판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재판에 관심이 높은데요. 영리병원 개설을 둘러싼 불씨가 살아날지 그대로 꺼질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여름철 비타민C 섭취를 책임질 제주 풋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특별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탐나는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